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요즘 날씨가 춥고 건조해져서 감기에 걸린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건조해진 공기를 조금이라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 수경재배로 식물을 기르는 법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실내에 수경재배 화분을 두면 가습기 역할도 하고 공기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화분 흙에서 기르던 식물을 수경재배로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수경재배 화병에 넣어두면 좋을 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에 꼭 필요한 돌, 썸네일에서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돌은 바로 맥반석 돌입니다. 수경재배를 하면 물에 녹조가 끼기 쉬운데요. 그래서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반석 돌을 이렇게 수경재배 화병에 넣어두게 되면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녹조가 끼지 않는다고 해요. 맥반석 돌은 중금속 이온 제거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 악취 물질도 제거하고 향균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으로 농업, 폐수 처리, 정수기 등 다양한 곳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맥반석 하면 맥반석 오징어의 혜택만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수경재배 화병에 돌을 넣어두면 3개월이나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이끼나 곰팡이 없이 깨끗한 수질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꽂이 화병에 모두 맥반석 돌을 넣어 놓았어요. 이 정보는 저의 인스타그램 친구인 알베로1987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제가 알베로님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영상 자세히 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맥반석 돌이 절화를 넣어둔 화병에 넣어도 좋다고 합니다. 알베로님께서 실험을 하셨는데요. 화병에 맥반석을 넣어두면 절화 수명 연장제보다 더 꽃의 상태를 싱싱하게 유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맥반석은 액비 만들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서 식물에게 줄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맥반석 돌을 넣어 놓았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 그 물을 주면 액비를 주는 효과처럼 물이 좋은 성분을 띄어서 식물의 생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맥반석이 이렇게 유용했다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중 수경재배 화병을 만들기에 앞서 제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물꽂이 식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수경재배로만 키우고 있는 식물은 아직 없고요. 이렇게 번식을 시키기 위한 용도로 물꽂이를 해놓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남은 줄기를 물에 이렇게 넣어두는 식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흙에 심어줘요. 그런데 겨울에는 가습을 위해서라도 꼭 스킨답서스를 물에 담가두고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스킨답서스도 봄이 되면 다시 흙에 심어줍니다. 사실 수경재배 화분을 둔다고 해서 습도가 엄청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경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예요. 흙에서 자라던 식물을 흙을 털어서 이렇게 물속에 넣어 심으면 계속 흙물이 돌아다니고 저는 투명한 유리병을 좋아하는데 뿌리를 씻어두면 검은 뿌리가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수경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반수경재배인데요. 이 방법도 알베로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예뻐서 영상으로 제작해도 좋을지 여쭤봤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오늘 저도 그 방법으로 수경재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양분을 맞춰주기만 하면 꼭 식물을 흙에서 키우지 않고 물에서 키워도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준비물은요. 아래에 구멍이 뚫린 유리 화분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분의 사이즈에 딱 맞는 낮은 화병이 필요해요. 이 유리 화분과 화분 사이즈에 딱 맞는 화병이 이번 수경재배의 키포인트인데요. 찾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구매처를 영상 자세히 보기에 달아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반석과 하이드로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식물이죠. 저는 이번에 형광 스파티 필름을 사봤는데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잎도 있고 너무 예쁩니다. 딱 들어가면 맞을 그런 사이즈예요. 이 유리 화분은 마이 플랜트라는 곳에서 샀는데요. 이렇게 유리 화분 받침과 함께 스티로폼에 안전하게 잘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가격은 14,600원이고요. 조금 얇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윗지름이 11.5cm,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큰 식물을 심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준비물이 갖춰졌다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식물의 흙을 최대한 털어서 깨끗이 씻어두는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털어냈는데요. 화분에 그 흙에 물을 최대한 말린 뒤에 터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급하게 찍느라 어쩔 수 없이 화분의 흙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조금씩 화병에 물을 갈아줄 때마다 더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한 번에 털어내려다가 뿌리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흙이 잘 털어지지 않으면 싱크대로 가져가셔서 물에 뿌리를 씻으면서 흙을 털어주세요. 물로 헹구어주면서 조금씩 더 손으로 뿌리에 붙은 흙을 떼어내주세요. 흙에 사는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흙을 터는 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레는 사실 별로 없어요. 흙을 안 만지려고 수경재배 식물을 샀는데 결국 흙을 만져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경재배용으로 흙을 털어서 보내주는 곳도 생겼더라고요.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식물을 물속에 담아 키우는 것인데요. 수경재배의 장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흙에서 나오는 벌레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흙에 알을 낳고 자라는 여러 해충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고요. 둘째, 흙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깔끔하죠. 셋째, 뿌리와 물의 상태가 눈에 보이니까 물을 갈아줘야 할 시기와 보충해줘야 될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편하게 식물을 관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거의 흙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모든 흙을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병에 물을 갈아줄 때마다 조금씩 뿌리 상태를 보시면서 흙을 더 털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흙 물을 버리는 요령은 윗물은 그냥 따라 버리시고요. 그러면 싱크대 거름망에 대충 큰 흙들이 걸립니다. 그 다음 다시백을 거름망 위에 놓고 흙 물을 버리세요. 그러면 흙만 건져서 버릴 수 있어요. 뭔가 흙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볼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흙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쌀을 씻는 느낌으로요. 수경재배를 할 때 하이드로볼을 왜 써야 할까요? 저는 식물을 화병 속에서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니까 쓸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수경재배하는 식물에게는 하이드로볼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이드로볼은
고온에서 황토를 팽창시켜서 구워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수분 관리가 용이하고 또 모공이 있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뿌리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뿌리 주변에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겠죠. 또 하이드로볼 자체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없는 멸균된 것이라서 해충으로부터의 위험성도 낮다고 해요. 그리고 하이드로볼은 돌과 같이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버릴 경우에도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운 곳에 둘 경우에는 하이드로볼이 얼어버려서 뿌리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물 뿌리 씻기, 하이드로볼 씻기가 끝났다면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유리 화분에 하이드로볼을 조금 깔아주세요. 이 유리 화분에는 약 1리터의 하이드로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리 화분에 세척된 하이드로볼을 조금 깔고요. 그 다음 식물을 심어줍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넣은 다음 다시 하이드로볼을 사이사이에 채워 넣듯이 넣어주면 됩니다. 막 떨어뜨리네요. 조금 위에까지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잘 채워 넣어줍니다. 중심을 잘 잡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심어졌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꺼내서 한번 볼까요? 뿌리가 막 밖으로 나왔네요. 그래도 식물을 중앙에 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에 보이는 까만색 점들이 있는데 이건 벌레가 아니라 흙이에요. 제가 이따가 물 샤워를 시키면서 다 씻어내 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 화병에 몇 개의 맥반석을 넣을 건데요. 제가 산 이 돌은 이렇게 약간 자잘한 맥반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넣어줄 거예요. 물을 이 맥반석이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화분에 부피가 있으니까 물이 훅 넘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 화분을 넣은 뒤에 화분 위에다가 물을 채우듯이 물을 부어주세요. 제가 산 이 화분에는 총 한 500ml 정도가 들어가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부어주면 점점 지금 위에 차 있는 물이 아래로 빠지면서 지금 위에 차 있는데 이 물이 아래로 빠지면서 이 정도의 수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면 관수하는 느낌의 반수경 재배 화분입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디어를 역시 많이 보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알베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 식물 영양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물이 물만으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양액을 써서 영양 보충을 해주어야 합니다. 많이 쓰시는 수경 재배 식물 영양제로는 메네델이라는 일본 제품이 있고요. 뿌리 깊은 나무, 닥터조 퓨어 솔루션 등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각 제품에 표시된 비율에 맞게 물에 희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뿌리 깊은 나무 영양제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걸 구입을 했는데요. 제 돈으로 제가 산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2리터에 이제 이 액을 희석해서 넣어주는 것인데요. 지금 2리터의 물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뿌리 깊은 나무 영양제를 섞어줄 거예요. 이거는 액상이라서 뭐 이렇게 반씩 나눠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에 다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물을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알로카시아 수경재배 화병에 넣어줄 건데요. 알로카시아가 이렇게 깨끗한 뿌리를 자랑하는 이유는 얘가 사실은 아기예요. 그 엄마 알로카시아에서 분리해낸 아이고, 제가 물을 최대한 말린 다음에 화분에서 이렇게 꺼냈더니 하얀 뿌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 양액을 넣어 줄 건데요. 기존에 있는 물 위에다가 그냥 부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부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이대로 놓아주고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 정도 영양제물에 담가 두었다가 다시 새 물로 갈아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양제를 이렇게 주게 되면 물이 금세 탁해져서 저는 2, 3일 뒤에 물을 새 물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영양제를 수경 재배를 한 지 오래되었거나 안정되게 뿌리가 잘 자라는 아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저는 지금 방금 만들어준 이런 수경 재배, 반수경 재배 화분에다가는 주지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스파티필름은 너무 잔뿌리고, 제가 지금 처음 심어준 필레아 페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되게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을 겁니다.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식물로는 대표적으로 몬스테라, 행운목, 테이블야자, 홍콩야자, 스파티필름, 개운죽, 스킨답서스, 호야, 파키라, 고무나무 등 관엽식물 종류는 모두 수경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경 재배 식물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번 물을 갈아주시면 좋아요. 우리는 맥반석을 넣어두었으니까 3개월까지도 사실은 무방하지만, 그래도 물이 탁해지거나 여유가 될 때마다 갈아주시면 더 좋겠죠. 수경재배 식물이라고 해도 빛은 필요해요. 너무 어두운 곳에 두지 마시고 햇볕이나 식물 등을 쬐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춥지 않은 곳에 두세요. 관엽식물들이 대부분 추운 곳은 싫어하지만 특히 물은 흙보다 온도에 더 민감하니까 실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경재배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식물의 개체수도 늘리고 가습의 효과도 있고 벌레 보지 않아도 되고 분갈이할 필요도 없는 식물 재배법.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주 한 주는 쉬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식물책 리뷰를 할 예정이에요. 릴리언의 정원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책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식생활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